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자, 직장학 개론, 오늘은 매력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력하면은 사람을 마음을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자의 뜻은 도깨비 매자입니다. 동양에서의 어원은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이다. 어쩐지 끌린다, 왠지 끌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쩐지란 뜻은 이 매력의 세계는 꼭 과학적인 세계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상사, 매력적 직장인, 매력적인 부하, 그럼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국민총 생산지수의 시대, 국민총 생산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떻게든지 했던 경제소득을 높여야겠다. 이것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중요하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국민총 매력지수의 시대 또는 국민총 행복지수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민총 매력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 매력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매력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선진국이고 매력 있는 나라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제품을 사람들이 높은 브랜드 가치로 인정해서 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가 국가도 국민총 매력지수 시대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제는 매력적인 기업이냐, 직장인도 매력적인 직장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것만 따지는데 이제는 매력 자체가 경쟁력이다,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학자 중에 롤프 옌센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Dream Society, 꿈을 추구하는 사회. 자, 그 1인당 소득이 한 15,000달러 넘게 되면 최소한도 의식주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 또 기능적인 걸 뛰어넘어서 꿈과 감성과 매력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사회를 드림 소사이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우리나라는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2002년이 드림 소사이티의 원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뭐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드림 소사이티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죠. 2002년은 뭔가를 제가 돌이켜봤더니 우리가 산업화도 성공했고 민주혁명도 성공했고, 그리고 세계화를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서 이 IMF 구제금융 사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외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근데 그 IMF로부터 빌려온 돈을 다 갚은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그래 돈도 다 갚고 이제는 위기감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월드컵. 그러니까 정말 한번 축제로 만들어보자. 근데 이 2002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단순한 기능, 물질적인 걸 넘어서 꿈과 감성과 매력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매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매력이 있다. 어디 매력적인 장소 없어? 매력적인 레스토랑 없어? 매력적인 공연, 매력적인 성악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직장인도 그때부터는 실력 플러스 매력,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매력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매력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트랙션 패러다임으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호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비판과 비난을 완화시키고 위기도 따라서 피할 수 있다. 그러니 매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또 매력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훨씬 더 지지하고 따르게 된다.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매력을 높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다, 호의를 베푼다, 그 다음번에 또 비판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 위험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까? 매력을 높여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력 패러다임까지 소개를 했고 왜 우리가 매력적인 직장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스타로서 사상 최고의 돈을 받은 그런 모델료를 받은 사람은 테니스 유정의 샤라포바입니다. 그야말로 나이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발표하면서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P가 있었기 때문에 샤라포바한테 최고의 돈을 지불했다. 3P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퍼포먼스입니다. 경기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퍼포먼스. 두 번째가 뭐냐면 매력적인 개성, 퍼스널리티, 매력적 개성이 있다. 세 번째는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퓨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퓨리티, 깨끗한 이미지. 그래서 이 3P가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 금액을 기꺼이 지불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요거야말로 직장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구나. 직장인한테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죠. 일 잘해야 됩니다. 실력. 두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개성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윗사람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주변, 거래처 다 좋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매력적 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인도 이미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